라디오 플랫폼 스푼과 전자책 어플리케이션 밀리의 서재가 함께 진행한 위로의 목소리를 찾습니다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10명을 선발해서 오디오북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저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스푼은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플랫폼이기도 했고 인기 DJ님들도 많이 참가하셨기 때문에 100대 1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10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죠. 그래요. 선정하는 방식이 목소리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의 좋아요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내부 심사 점수를 합하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제가 뽑히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10위에 제 이름이 호명되었죠. 아,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의 떨림을 잊을 수가 없네요. 순위에 오른 10명의 캐스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유닝입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밀리의 서재 이벤트에 참여하셨죠? 우리가 만나게 된 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위로와 응원을 담담하게 건네는 힐링 에세이입니다. 눈으로만 보던 글을 이번 기회에 귀로 듣다 보니 그 목소리들이 저에겐 또 다른 위로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글 안에서 저는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선생님, 나의 20대를 함께했던 직장 동료들, 또 한때는 일상을 공유했던 스쳐 지나간 인연들. 그렇게 떠올리다 보니 마지막에 생각에 머무르게 된 곳은 지금 내 주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내가 걱정 1순위인 우리 엄마 아빠, 이름만 들어도 좋은 나의 오랜 친구들, 그리고 한마디 말이라도 진심을 담아 전해주는 고마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일상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진심을 건네주죠. 별다를 게 없어도 스며드는 행복. 그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생각해요. 나중에 우린 서로의 추억으로만 남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좋은 관계가 되어준 여러분과 조건 없는 행복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에게 곁을 내어주셔서 또 제가 누군가의 벗이 될 수 있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푼에서 책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테리라고 합니다. 저의 스푼 밀리의 서재 이벤트 마지막을 장식할 구절은 최대호 작가님의 산문집, 이 책의 제목과 같은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라는 글귀였습니다. 비행기 기장인 저는 비행 시에도 자주 반복되는 일상과 제한된 루틴이 있어서 종종 지치고 지루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새로운 항로를 찾아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공부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파일럿은 대기 중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끈기와 인내심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분들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안개 자욱한 길이어서 쉽지 않은 걸음을 딛고 있지만 결국은 맞는 길을 찾아가고 있으며 큰 장애물이 나타날 때는 그것을 넘어서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쉬어가며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것도 잊지 않았죠. 더욱 먼 길을 가기 위해 숨을 고르는 과정이니까. 본인의 속도를 찾는 과정이니까 신중해도 괜찮고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의 반복에 지쳐서 내 모습이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화려하거나 멋있는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죠. 나는 부족한 것들을 버리며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빛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요. 당신은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아줘요. 최대호 작가님이 저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보낸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그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스푼 오디오북 메모. 나는 메모를 참 많이 한다. 영화를 보다가, 음악을 듣다가,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메모를 한다. 당장 적어놓지 않으면 마치 기체인 것 마냥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귀찮거나 때로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메모를 바로 하지 못한 적도 많은데 너무 아까운 순간의 감정들은 다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더더욱 무언가가 떠오른 그 순간 바로 메모를 하려고 한다. 오늘을 살아가며 아주 작지만 특별한 일이 있거나 내 심경에 변화가 있을 때 메모해보자. 오로지 기억에 의존하려고 하면 결국 다 날아가 버린다. 글씨를 써서 메모를 남기면 자주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짐을 남기고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의 일과 삶, 그 모든 게 좋아지게 돼 있다. 안녕하세요. 오브저파점의 사장 오브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라는 책 속 메모라는 글입니다. 지금의 ASMR 콘텐츠 DJ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든 앰비언스를 제작할 때도 스푼에서 계정 자체 확고한 컨셉을 가지고 방송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꽤 오랜 시간 제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기만 했던 생각들을 구체화시켜야 했고, 그러기 위해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메모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문득 스쳐 지나가곤 하는데 그때 그 생각들을 남기지 않으면 언제 다시 떠오를지 모르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들과 좋은 감정들은 휘발성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화르륵 타올랐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한 줌의 재로 사라지기에 더더욱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없던 땅에 오브자파점이란 이름의 뼈대가 생겼고 ASMR이란 지붕이 생겼으며 카페레터 같은 나만의 컨텐츠들이 모여 지금의 단단하고 견고한 오브자파점이 탄생할 수 있었고 DJ로서 제 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사소한 깨달음이나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들을 메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글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이라는 이야기가 더 좋은 결말을 맞이할지도 모른답니다. 안녕하세요. 스플라디오 DJ 밍더 김인서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늘 잘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를 해서 더 빨리 나아가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 흔적들로 인해 지쳐있는 저에게 위로 대신 자책을 주곤 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무렵 집안 사정으로 인해 전혀 다른 전공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미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선택을 한 저에게 너의 선택은 실수 혹은 실패야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를 통해 스폰 라디오를 알게 되었고 저는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언어를 통해 누군가에게 선한 따뜻함과 행복이 되고 싶었던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너진 것만 같았던 그때의 실패가 되려 한순간의 기회가 되었고 이를 통해 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성실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의 순간에 마주하게 되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께 최대호 작가님의 책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라는 책 속에 실수해도 괜찮다. 조금 돌아가도 나쁘지 않다. 당신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기회는 계속해서 온다. 그때 더 잘하면 된다. 정말 괜찮다. 라는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고 두발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은 없죠. 먼저 좌우로 기울어도 보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무게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실수의 흔적들은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줄 거예요.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잔잔하고 담백하게 위로해줄 최대호 작가님의 책을 통해 스스로에게 또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수놓는 아름다운 문장들 가운데 이 구절에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힘든 날에 누군가 향기로운 말을 남기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여러분께 이 책은 어떤 향기였나요? 제가 받은 느낌은 초여름 아침, 이슬 맞은 나무의 향긋함이었는데요. 읽으면서 2013년 5월에 어느 목요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새로 들어가는 고시원에 짐을 푸는 날이었습니다. 이날로부터 다시 짐을 싸서 내려오기까진 장장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고시원을 떠나는 발걸음이 그토록 무거웠던 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무의미한 실패가 되었다는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죠. 고시 생활 내내 흘린 땀만큼이나 많은 눈물을 쏟고 나서야 마음의 토양은 비로소 다시 비옥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스푼 라디오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나 청취자로 또 DJ로 가능성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재능의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나긴 아픔의 시간을 수많은 위로와 응원으로 견뎌본 경험 덕분이었죠. 실패라 생각했던 청춘의 7년은 그렇게 새 시작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 5월의 어느 날, 역시 여름을 앞둔 탓일까요? 책의 녹색 표지에서는 나뭇잎의 싱그러움마저 느껴집니다. 그러고 보면 나무는 겉에서 봤을 땐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속은 나이테를 한 줄 한 줄 새겨가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나무가 자라며 쓸쓸한 가을과 차디찬 겨울을 만나도
나를 아프게 하는 건 놓아버리라는 책의 글귀처럼 죽은 잎을 과감히 땅에 묻고 반드시 돌아올 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꺼이 나무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존감을 깊이 뿌리내려 세찬 비가 내려도 즐겁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나무요. 그런 우리가 모여 숲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방황하고 흔들리는 서로를 붙잡아 기댈 수 있는 그런 빽빽한 숲이요. 우리만 서로가 된다면 숲의 이름은 무엇이어도 좋겠습니다. 스푼 라디오도 밀리의 서재도 당연히 될 수 있죠. 이제 처음 숲에 뿌리 내린 보이지 않는 새싹이라고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 어떤 아름드리 나무보다 푸르르고 커다랗게 자랄 수 있는 당신이기에 각자라는 나무가 언젠가 나름의 방식으로 최대호 작가님처럼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저도 스푼 라디오의 모두도 함께 응원을 보낼 테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DJ 위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지컬 라디오의 DJ 보그입니다. 작년 12월에 출간이 되어서 현재 에세이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최대호 작가님의 작품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제가 진행하는 방송의 메인 컨텐츠 중 하나가 책을 읽어드리면서 청취자님들을 편안하게 재워드리는 건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따라 유독 잠이 안 올 때. 그럴 때는 살아가는 이야기, 사람 냄새가 나는 이런저런 고민 상담도 나누면서 위로를 건네는 그런 스토리텔링 방송이거든요. 이런 제 방송의 방향성이 이 책의 결과 좀 닮아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나의 매력을 구체적으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너무 구체적으로 발견해 줄 수 있어서 나의 어두운 내면 안에서조차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이요. 우리는 늘 갈망하잖아요. 누군가가 날 그렇게 바라봐 주기를. 살다 보면 내가 봐도 내가 참 별로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넌 누가 뭐래도 네 모습 그대로일 때가 제일 예뻐. 기죽지 마. 난 무조건 네 편이야. 이렇게 나의 상처, 어두움을 너무 과하지 않게 담백하게 만져줄 줄 아는 그런 사람. 누군가가 날 그렇게 여겨주고 있다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는 동안 오롯하게 날 그렇게 바라봐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책이다 라는 말을 제 청취자님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좋은 책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오늘 한 페이지, 제목은 틈입니다. 오래가는 사람들의 사이에는 항상 틈이 있다. 어느 한쪽이 지쳐서 흔들릴 때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작은 틈 말이다. 마스크가 필요 없게 된 지금이지만 아직도 집 문을 나설 때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스크를 주머니에 챙깁니다. 세상 모든 것이 생리별을 맞이하던 그때 열심히 일궈왔던 제 사업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로 무작정 떠났어요. 바닷길을 따라 걷다가 길가에 나란히 서 있는 돌담을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보이는 다소 엉성하게 쌓여있는 듯한 담장. 마침 담장을 보수하고 계신 어르신께 여쭤보았습니다. 이거 틈이 없으면 바람 불 때 다 넘어가 버려.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튼튼하게 잘 버티지. 너무 일에만 매달렸던 것일까요? 스스로에게 조금의 빈틈을 허락하지 않았던 탓일까요? 불어오는 바람에 저는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선, 예의와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관계에는 적절한 틈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요.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오늘따라 반갑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틈을 내어주세요. 저는 원래 직장인이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던 도중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스푼 라디오 방송. 어떤 방송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할 줄 아는 건 노래밖에 없어서 노래하는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노래를 배운 적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서 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넌 최고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자신은 항상 작은 존재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스푼 어워즈 1회에서 상을 받고 꿈에 그리던 MBC에서 라디오를 진행하기도 했고 노래를 좋아하는 제게 스푼 가요제에서 1등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그리고 제 인생의 첫 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였어요. 최대호님의 산문집을 듣고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위해, 제 자신을 위해,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방송하고 노래하는 순간 저를 사랑해주시고 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주인공이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저는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찾고 이 순간을 즐기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 당신은 주인공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최대호. 해야 할까, 하지 않아야 할까? 해도 후회가 남고 안 해도 남는다.
그런데 안 했을 때는 후회만 남고 일단 시작을 하면 후회와 경험이 남는다. 누군가에게 경험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삶을 넓게 볼 줄 아는 무기가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다 잃었든 뭐가 남았든 그 사람은 최소한 나 저거 해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저는 미술 전공이라 글 쓰는 법을 따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책을 소개하는 방송을 하다 보니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는걸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글쓰기 작업은 생각처럼 술술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글은 엉덩이로 쓰는 거라고 어디선가 주워들은 이야기가 떠올라 하루 종일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모니터와 눈싸움을 해야 했죠. 누가 이기나 하면서요.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후회도 했습니다. 이미 여기저기에 글 쓸 거라고 말해놓은 게 있으니 포기할 수는 없고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그때의 나, 너 왜 그랬니? 책상에 머리를 몇 번이나 박음질을 했습니다. 한 글자 쓰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눈앞은 깜깜한데 공모전 마감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와 있더라고요. 머리는 하얘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마감이 코앞이니까 키보드에 올려놓은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제 생애 첫 단편 소설이 완성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쓴 것 같아서 좋은 성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살짝 했죠. 하지만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수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로 몸살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버티지 못하나 봅니다. 그래도 제 글을 재미있다, 잘 썼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쓰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단편 소설을 쓰고 있답니다. 어떠신가요? 모두 목소리가 너무 좋죠? 저는 이명주 작가님이 쓰신 이쁘게 관계 맺는 당신이 좋다라는 책을 배정받아 첫 오디오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내가 나에게 잘 보여야 다른 사람들을 이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있어야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관계에 있어 좋은 꿀팁들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은 밀리의 서재에 출시되었으니 제 목소리로 듣고 싶은 분들은 밀리의 서재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첫 구독 한 달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결제가 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한 줄 리뷰도 잊지 말고 꼭 남겨주세요. 리뷰가 많이 달리면 제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공간에는 좋은 책 추천이나 제가 직접 쓴 글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BJ 우주인에서 이제는 글도 쓰고 책도 읽는 DJ가 된 캔디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